네, 이자율과 복리기간 강의 두 번째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못 끝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네, 그 아래쪽 자막은 제가 요즘 빠져있는 원래도 좋아했는데 저는 저만 그 김웅수 배우님의 그 독특한 그 아재 감성을 좋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좋은 필기 모은다는 밑에 내용은 그 이번 학기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여러분들한테 그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잘 정리된 노트를 마지막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면 보너스 점수가 있고요. 저 스스로도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그걸 가지고 이제 잘 분석을 해서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 데 쓴다는 거죠. 네,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물론 제가 한 얘기들이지만 학생들이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잘 돼서 잘 정리된 파트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종합해서 다음에 더 좋은 강의 자료를 만들고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매 학기 그렇게 뭐 아름답게 뭐 감동을 주는 강의 노트가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런 노트를 이번 학기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효이자율 계속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일반화 공식입니다. 지불기간, 즉 실효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이제 지불기간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내가 돈을 뭐 아까도 아까 본 것처럼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돈이 표시가 됐는데 예를 들어 12%가 표시가 됐는데 실제로 내가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렇게 돈을 뭐 정기적으로 넣어야 되는 어떤 금융 상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분기 단위로 내가 이렇게 분기 단위로 1년에 돈을 4번 넣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매달 넣어야 되는 적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12%, 1년에 12%라는 요 이자율이 아니라 도대체 한 분기에는 내가 이자율을 얼마나 적용받아야 될 거냐, 한 분기는 이자율이 얼마라고 봐야 될 거냐, 혹은 한 달에는 이자율이 얼마가 될 거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기간, 이걸 뭐 실효이자율 기간이라고 부르셔도 좋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결국 구할 테니까. 근데 보통은 여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불기간이라고 봅니다. 지불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ffective rate라고 해요. effective rate의 period라고 합니다. effective rate의 period. 이게 아까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예제들은 원래 명목이자율이 1년 단위였는데 최종적으로 구한 이자율, 실효이자율도 1년 단위였어요. 그래서 같았어요. 네. 네. 이 경우에는 공식을 써도 되고 이펙트 함수를 써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팁을 써도 됩니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요 경우, 요게 달라지는 경우 요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공식은 쓸 수 있는데 이펙트는 못 쓰고요. 이런 경우는 이펙트가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식과 팁을 볼 건데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 공식은 물론 쓸 수 있어요. 뭐 익숙해지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처럼 이걸 뭐 계속 여러 번 아주 많은 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거듭해서 지켜봐 왔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고 이제 처음 이걸 접하는 여러분들은 공식을 쓰다 보면 복잡하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팁을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넘어가니? 나한테 왜 그러니?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공식이 n분의 r까지는 똑같아요. 한 복리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구하는 파트는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m승이 아니라 k분의 m 이 지수로 들어가요. 승수로 들어갑니다. 이때 k가 뭐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불기간과 원래 명목기간의 비율입니다. 벌써 이 말이 좀 헷갈리죠? 어렵죠? 어렵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2를 같이 보죠. 명목이자율이 8% 1년이에요.
이 기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기간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복리 기간은 월입니다. 복리 기간은 월이에요. 네, 월 복리. 그런 다음에 지불 기간, 내가 구해야 되는 실효이자율의 기간은 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분기가 석 달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이자율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기에 대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석 달의 이자가 얼마씩 적용이 될 거냐 하는 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K를 어떻게 구했다고요? 명목기간 1년. 네, 명목기간 1년. K는 명목기간분의 지불기간인데 명목기간이 1년, 지불기간이 분기. 그럼 이제 이게 4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그런 다음에 M은 어떻게 된다고요? 명목기간분의 복리기간은 1년을 1개월로 하면 12개. 그래서 여기다가는 12를 넣고 여기다가는 12분의 4를 넣으면 네, 3이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3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다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 당장 수정해야겠네요. 네. 아니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한 거죠.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컴퓨터로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실수를 해서 갑자기 당황했네요. 네, 당황했습니다. 네, 계산을 맞게 해놨어요. 다행히. 그거 확인하느라고 지금 화면을 전환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보시면 명목이자율이 8%, 복리기간이 월. 그럼 복리빈도는 1년에 12개가 들어가니까 월이 12. 지불기간은 분기, Q. 그런 다음에 지불빈도는 이 분기가 이 명목기간에 몇 개 들어가느냐, 지불기간이. 그래서 4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런 게 표시 형식이 잘못되어 있나요? 실효이자율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1 더하기 R을 M으로 나누고 승수는 하는데 승수는 M 나누기 K 한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려고 할 때 이미 입력값이 세 가지고 공식도 꽤 복잡해요. 이거 여러분들 물론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요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계속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뭐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이걸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팁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위에가 아니라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복리기간이 월이거든요. 네, 그럼 월 단위에서는 R과 I가 같아져요. 예, 월 단위의 명목이자율을 구하면 그게 월 단위의 실효이자율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것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에 8%였으니까 원래 명목이자율이 한 달로 치면 8 나누기 12%가 되는 거예요. 네. 요게 그겁니다. 네.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한 달에. 그럼 실효이자율 다 구한 거예요. 다 구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1년이 있는데 요 한 달의 이자율을 우선 구하자 이겁니다. 한 달의 이자율. 네. 그러면 요게 8%였으니까 여기는 얼마라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0.67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석 달. 분기에 대한 이자율이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습니다. 요 im을 3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3을 곱하면 안 되죠. 이게 복리가 되는 거니까. 그냥 3을 곱하면 안 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3승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2거든요. 네, 3승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식과 결국 같아요. 공식과 같은데 여기까지 구하는 과정과 요걸 구하는 과정을 나눠 놓은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네, 요 단계로 일단 가라. 지금 복리기간이 월이면 다 모르겠고 일단 월 단위로 바꿔라. 월 단위로 바꾼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을 이제 찾아가라. 그전에는 뭐 분기가 지불기간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필요 없고 복리기간이 월이면 무조건 월. 한 달 단위. 한 달 단위까지는 무조건 이자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무조건 그것만 하면 돼요. 네. 그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게 클릭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명목이자율이 똑같이 8%인데 실효이자율이 0.67%고 한 달에 방금 우리가 그 강의 자료에서 본 것처럼 12로 나눴으니까요. 네. 요거를 분기로 가려면 여기서 분기로 가려면 3번 가면 된다는 거. 분기가 석 달과 같다는 것만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요 이자율 그 다음에 3승 빼기 1 여기 이거를 그냥 0.67을 그냥 대입하면 0.66667인데 이걸 0.67로 한 거기 때문에 표시만 좀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 형태로 넣어야지 그냥 0.67%를 고정된 값으로 넣으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두 칸으로 구하니까 더 오래 걸리고 힘들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해진다면 그냥 이거 쓰셔도 돼요. 이거 쓰셔도 되는데 요걸 하라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덜 헷갈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덜 헷갈린다. 무조건 무조건 복리기간 월 단위가 주어졌다면 복리기간이 월 단위로 주어졌다면 아니면 분기면 분기 상관없어요. 복리기간이 주어졌으면 그 복리기간에 대한 실효이자율을 우선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아이고, 이쪽이 아닌데. 네. 네. 연속 복리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끝나요. 네. 연습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연습 문제는 뭐 하나 정도만 풀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풀 거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뭐 가리고 있나? 뭐 딱히 가리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복리기간과 실효이자율의 관계를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기간이 지금 우리가 1년 명목이자율이 1년 단위일 때 복리기간을 뭐 분기나 월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주로 월을 살펴봤죠. 안 가리고 있잖아. 네. 그렇다면 이걸 반년, 분기, 월, 주, 일, 시, 분, 초 이런 식으로 복리기간을 점점 줄여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줄어드는 거죠. 작아지는 걸 말합니다. 복리기간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리 빈도는 복리기간이 1년이면 1년 안에 한 번 들어가는 거고 반년이면 2번, 분기니까 4번, 월이면 12번 뭐 이렇게 되겠죠. 주면은 52주, 정확히 52주가 딱 떨어지지 않지만 52주하고 하루 더 있죠. 뭐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치면 52, 1로 치면 365일, 시간으로 치면 8760시간, 분으로 치면 52만 5600시간, 5600분, 초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3153만 6천초 뭐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복리빈도 M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효이자율을 구해보면 우리가 이미 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제 연 단위로 되는 거니까 그냥 이펙트 써서 할 수가 있어요. 이펙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로 구하면 이게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씩 증가를 하죠. 약간씩. 네. 이쯤부터는 셋째짜리 정도에서만 증가를 하네요. 여기서는 넷째짜리만 증가를 하고 여기서는 뭐 여섯째짜리만 증가를 합니다. 아주 조금씩 증가를 하죠. 거의 이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 제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보시면 복리 빈도 m이 이렇게 증가를 해나가면 물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정하게 증가하진 않죠 전혀. 만들어놨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어떤 한계선이 있어요. 아주 잘게 복리 기간을 잘라서 막 매초 이자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복리 기간이 작게 줄어들수록 복리 빈도가 커질수록 실효이자율이 점점 어떻게 돼요? 네, 커지는 거죠. 얘도 커집니다. 근데 커지는데 아주 느리게 커집니다. 점점 느리게 커져요. 이렇게. 네, 실제로 그래프로 그린 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 실습 파일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느리게 증가하다가 거의 멈추는 것처럼 보여요. 뭐 실제 값을 보셔도 거의 멈춰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뭐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복리 기간이 짧아지다 못해 뭐 10분의 1초, 100분의 1초, 뭐 나노 세컨드 뭐 이렇게 하다가 엄청 짧아지면 복리 기간이 0으로 되면 반대로 0분의 1년 치면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복리 빈도가 무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걸 우리가 연속 복리라고 합니다. 복리 기간이 0이니까 매 순간 조금씩 이자가 계산되는 거죠. 매 순간 이자가 계산돼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계산식을 보면은 1 플러스 i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1 플러스 n분의 r의 m승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뭐 잘 기억이 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0이 되는 거니까요. m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거의 0이 되는 거니까 이 위에는 m의 요 n분의 r의 역수를 만들어주면 n분의 r의 역수 곱하기 r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이렇게 되면 x분의 1에 곱하기 r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이 익스포넨셜이 됩니다. 이것도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x분의 1인데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익스포넨셜의 정의예요. 익스포넨셜. 그런 다음에 r이 남았으니까 2의 r승이 됩니다. 2의 r승. 그래서 2의 r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연속 복리가 됐을 때 실효이자율은 2의 r승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지불 기간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불 기간이 다른 경우는 아까 구한 k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데 굳이 또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금 이렇게 실효이자를 구하면 원래 1년 단위면 얘도 1년 단위거든요. 즉 명목 기간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원래 명목 이자율이 예를 들어 8%가 1년 단위로 있는데 연속 복리예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효이자율은 분기 단위다. 그러면은 이 공식을 써서 뭐 K를 구해서 하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가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사이 한 단계를 더 거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8%고 이걸 구하는 거면은 분기로 쪼개서 보면 되는 거예요. 분기로 쪼개서 보면 분기로 갈 때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명목이자율이. 그런 다음에 연속복리 계산하시면 돼요. 2에다가 2%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덜 헷갈려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연속복리를.
그래서 연속복리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요 위쪽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이게 무한정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게 복리 빈도가 아무리 커져도 커질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 끝이 있다. 그게 바로 연속복리로 구한 실효이자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고요. 예제를 하나만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나눠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죠. 예제 4.3입니다. 연 5%의 대출금리로 2억을 빌려 4년간 매월 상환하기로 했다. 4년간 매월 상환. 1개월 후부터 상환 시작.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이자율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문제 푸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돈을 빌렸어요. 2억을 빌려서 갚아나갑니다. 4년간 갚으니까 1개월 후부터 갚아요. 네, 기간이 월 단위네요. 1개월 후부터 4개월간 갚으니까 48. 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은 48이 돼요. 복리기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간은 요 한 달 단위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단위. 네. 그래서 2억을 빌렸을 때 이자율이 월 5%. 우리가 알고 싶은 이자율 기간은 월 단위. 그러면 A는 얼마인가 이걸 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5%니까 이걸 그냥 12로 나누면 이미 복리기간에서는 명목과 실효가 같아져요. 여기 지금 명시적으로 안 적혀 있군요. 예. 복리가 월복리입니다. 월복리로 빌렸어요. 그래서 5%를 12로 나눈 그 자체가 이미 실효이자율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네, 이게 실효이자율입니다. 월 실효이자율을 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쉬워요. 이게 P고 우리가 구하는 건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이 A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P에서 A를 구하면 됩니다. P에서 A를 구하면 돼요. P에서 A로 바꿀 때 필요한 게 P값과 이자율과 기간인데 이자율 구했어요.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0.417%. 기간 48개월. 빌린 돈 2억. 2억이니까 2만 만원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460.59가 됩니다. 실제 스프레드시트로 계산한 걸 같이 한번 보면 5% 1년이고 복리기간 월, 지불기간도 월이라서 실효이자율은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0.417%입니다. 정확히는 0.417하고 조금 뒤에 더 있어요. 네, 뭐 41667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때도 역시 PMT 쓰실 때도 요걸 참조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417% 이자율 쓰고 기간 48개월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써주고 뒤에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상환 금액은 460만 5,900원 월 460만 원씩 갚아. 와 엄청나네요. 460만 원 갚아야 된다고? 미쳤는데? 네. 여러분들 아파트 사려면 돈을 이렇게 빌려야 되는 일이 생길 텐데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아득해지네요. 만약에 10년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10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월 200만 원. 야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1년에 대출 이자가 5%가 좀 세긴 해요. 세긴 한데 3%짜리 아주 좋은 상품이 있고 이걸 10년 갚는다고 쳐도 월 200만 원을 갚으셔야 되네. 여러분 돈 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뭐 다양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걸 풀어보도록 하고요. 동영상 푸는 내용이 너무 동영상에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동영상이 길어지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기 예제 4.3 이후에 4.4, 4.5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그 파생 문제들이 있어요.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파생 문제들까지 같이 풀어보고 그 파생 문제들을 응용하는 퀴즈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출제를 좀 해놨는데 뭐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해보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수업 시간 전후로도 직접 만나서 질문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다가오면서 약간 썰렁하다 싶으면 어느새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늘 느끼지만. 그래서 중간고사 슬슬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늘 이렇게 공부 동영상으로 강의 들으시면서 또 직접 스프레드시트로 해보면서 바로바로 동영상에 유튜브에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시간을 아예 지정해서 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혹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